오늘은 자연수의 혼합 계산 세 번째 시간으로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문제를 보면서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슬기는 투호 체험장에서 받은 투호 화살 20개를 아버지, 어머니, 동생에게 6개씩 나누어 주고 5개를 더 받아왔습니다. 지금 슬기가 가진 투호 화살이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알아보고자 하는 문제는 지금 슬기가 가진 투호 화살이 몇 개인지 알아볼 거예요. 교과서에 보면 그림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화살 20개를 받아왔어요. 처음에는 20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버지, 어머니, 동생에게 6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6개를 줬고요. 처음에 슬기가 20개를 가져왔는데 아버지한테 6개를 주고 또 어머니한테도 6개를 주고 동생한테도 6개를 주고 그리고 나서 5개를 더 받아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슬기가 가지고 있는 투호 화살은 처음에 20개가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동생에게 6개씩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슬기 손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슬기가 5개를 더 받아왔다고 했기 때문에 슬기한테 생긴 것은 더하기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가지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세운 식은 덧셈과 뺄셈의 혼합식이 되었네요. 차례대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6을 한번 빼면 14, 그 다음 또 6을 빼면 8, 또 6을 빼면 2, 그리고 마지막에 5를 더하면 7. 그래서 정답은 7개가 됩니다.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첫 번째 세운 식은 덧셈과 뺄셈의 혼합식으로 7개라는 정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여기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직선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화살이 20개가 있었는데 6개, 6개, 6개 3명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6칸 앞으로 6개가 없어졌으니까요. 빼기는 왼쪽으로 앞으로 가는 거죠. 빼기 왼쪽으로. 더해지는 숫자는 숫자가 커져야 되니까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6개, 6칸 앞으로 이동. 어머니한테도 6개, 6칸 앞으로 이동. 또 동생한테도 6개니까 6칸 또다시 앞으로 이동. 그러다가 5개를 더 받아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5칸을 뒤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 도달을 했죠. 5, 6, 7. 7에 최종적으로 도착을 했으니까 수직선으로도 7개가 정답인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다음 쪽 교과서를 보면 가족 3명에게 6개씩 나누어 준 투호 화살을 우리가 아버지한테 6개, 어머니한테 6개, 동생한테 6개에서 6을 한 번, 두 번, 세 번 빼주었는데 한꺼번에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족 3명에게 6개씩 화살을 나누어 줬다면 3명에게 6개씩 6개씩 3번 화살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총 666 또는 6 곱하기 3이라고 적는 게 더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이만큼의 화살 개수 6개씩을 아버지, 어머니, 동생 3명에게니까 6 곱하기 3 총 18개의 화살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면 처음에 화살 20개를 가족 3명에게 6개씩 나누어 준 후, 즉 화살 20개를 가족 3명에게 6개씩 이렇게 먼저 계산한 것을 주고, 줬으니까 빠지는 거죠, 자기한테서.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문제에 5개를 더 받아온 후, 그러면 위에서 완성한 이 식에다가 바로 다시 여기까지는 아까 위에 문제에서 완성을 했고요. 5개를 더 받아왔어요. 마지막으로 5개가 더 생겼습니다. 이렇게 식을 완성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20개를 받아왔고요. 가족 3명에게 6개씩 주었으니까 빼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5개를 더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20개에서 나가는 것은 가족 3명에게 6개씩 준 이 18개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3 곱하기 6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괄호가 힘이 세기 때문에 선생님이 괄호를 적었지만 사실은 뺄셈과 덧셈보다 곱셈은 원래도 더 힘이 세요. 그래서 곱셈을 괄호로 굳이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에 섞여 있는 식에서는 곱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0 빼기 8 곱하기 3 더하기 15라고 책에 적혀 있는 이 식이 8 곱하기 3에 괄호가 있든 없든 계산하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식에서 뺄셈, 곱셈, 덧셈만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곱셈을 먼저 하게 돼서 괄호가 없더라도 8 곱하기 3 먼저 계산할 것이기 때문이죠. 괄호가 있으면 당연히 괄호를 먼저 계산하니까 어차피 얘가 1번이에요. 그래서 이 식에서는 괄호는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곱셈과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순서에 따라서 정말로 결과가 다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첫 번째 식에서는 15 더하기 6 빼기 3 곱하기 4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여기 곱하기가 있네. 곱하기 먼저 1번 계산을 해줄 거예요. 3 곱하기 4 먼저 계산해서 12로 이 3 곱하기 4 자리 대신에 12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 더하기 6 빼기 12로 바뀌었죠? 더하기와 빼기가 함께 있는 혼합식에서는 차례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앞에 있는 15 더하기 6을 먼저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21이 되고요. 아직 빼기 계산 안 했으니까 21 빼기 12를 계산하면 9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9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괄호가 없으면 3 곱하기 4를 먼저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괄호가 있어요. 괄호는 대장이라고 했어요. 제일 힘이 세다고 했죠? 괄호가 있는 식은 괄호 안을 먼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괄호 안을 먼저 6 빼기 3을 먼저 계산하면 3이 되고요. 6 빼기 3 대신에 3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15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랑 곱하기가 있을 때는 곱하기가 더 먼저 곱셈이 더 힘이 세다고 했으니까 3 곱하기 4는 12. 이제 마지막으로 덧셈 15 더하기 12 계산을 할 차례네요. 그러면 27. 따라서 이번에는 정답이 27이 나왔습니다. 계산 순서에 따라 결과가 매우 많이 달라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계산 순서를 정리를 해보면
괄호가 1번, 그 다음은 곱셈, 그 다음은 덧셈과 뺄셈이네요. 이해가 되었나요?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과 20개를 연순의 가족 4명과 중긴의 가족 5명에게 각각 2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은 사과는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라고 했어요.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하는 것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과가 20개 있었는데요. 줄 거예요. 빠지겠죠? 빽입니다. 줄 거니까요. 얼만큼이 빠질 것이냐? 연순의 가족 4명과 중긴의 가족 5명. 총 몇 명이죠? 9명. 4명 더하기 5명은 9명이 됩니다. 이 9명에게 각각 2개씩 나누어 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2개씩 준다는 거니까 9명에게 각각 2개씩 주는 거죠. 그러면 이 9명에게 각각 2개씩 주게 됩니다. 이만큼의 사과를 원래 있던 사과에서 빼면 남은 사과가 되겠네요. 20개의 사과에서 뺄 거예요. 연순의 가족 4명과 중긴의 가족 5명, 모두 9명인데 이 9명에게 각각 2개씩을 줄 거예요. 우리는 사실 9명에게 2개씩이라서 9라는 숫자가 필요한 건데요. 원래 제시된 문제에 9가 없고 4와 5가 있기 때문에 9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4 더하기 5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괄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웠고요. 답을 구해 볼게요. 괄호가 제일 대장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4 더하기 5, 9라고 먼저 계산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빼기와 곱하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 곱하기네요. 9 곱하기 2는 18. 그 다음 덧셈 뺄셈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뺄셈이 있으니까 20 빼기 18은 2. 그래서 남은 사과의 개수는 2개라고 하나의 식으로 정리해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식을 세울 때는 내가 이 문장을 읽고 머릿속에서 어떤 순서로 계산할 것인지를 떠올린 다음 9명에게 2개? 그런데 9명이라는 숫자는 원래 문제에 적혀 있는 숫자가 아니네. 그럼 원래 문제에 적혀 있던 숫자는 뭘까? 4와 5였구나. 4와 5를 내가 더해서 9라고 계산을 해놓고 9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4 더하기 5에 괄호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세우는 식에는 원래 제시된 문제에 있는 숫자를 사용해서 식을 적어줘야 됩니다. 내가 계산을 미리 했다고 해서 식을 적을 때 20 빼기 9 곱하기 2라고 적으면 좋은 식이 아니에요. 이 9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원래 있던 문제에 있는 숫자로 정확하게 나타내줘야 올바르고 좋은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이 섞여 있을 때 어떤 순서로 계산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